네, 이제 30세 이후 스토리를 같이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요. 30세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그 사이에 아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25세까지의 글쓰기 활동에서 이 명기 쓰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명기 쓰기의 실제 제가 효과를 꿈의 학교 졸업식 때 앉은 자리에서 그냥 우리 사인해, 저자 사인해야되지 사인해 하면서 명기를 써줬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방금 찾았어요. 예. 이게 지금 명기집을 기록한 건데 64쪽에 제 명기만 기록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바로 꿈의 학교 때 제가 했던 겁니다. 이게 여기에 송조은 명언 모집에서 아래 명언 모음은 학생들 졸업식 때 한 사람 한 사람 써준 내용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제가 다시 책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제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썼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보다 못한 자를 만나면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뛰어난 자를 보면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잘 배우는 방법 최상위 보면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잘남이 모두 드러날 때까지 들어주세요. 그들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당신은 세상처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섬기면 세상이 당신처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지 못한 부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걸 닮지 않는 건 스승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대상을 닮으면 그는 제자입니다. 옳은 일이라면 그냥 실천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 일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말아야 됩니다. 세계를 품격은 바로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기뻐하세요. 가장 중요한 일과 먼저 할 일을 구분해 스승이 되는 것은 꿈이 큰 사람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랑은 결과 있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섬김의 도가 큰 자를 만듭니다. 그 이유는 섬기는 사람들이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칭찬을 사용할 수 있지만 칭찬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찬 때문에 자신을 알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사는 것은 슬픔의 눈물을 막아줍니다. 정직한 사람은 잘못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서 시작합니다. 더욱 정직한 사람은 잘못을 용기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싶다는 나를 움직이는 키를 바꾸세요. 그 키는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고 기쁨의 원인은 이웃에게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찾으면 재산을 나누세요. 그 결과는 곧 알게 됩니다. 성공의 길을 가려면 성공한 자의 뒤를 따라 그들은 책 속에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이게 앉은 자리에서 이게 제가 해놓고도 마치 신들린 것 같았어요. 무슨 누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면 바로 써주면 넘어가는 건데 제가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 너무 강렬했어요. 네, 앉은 자리에서 써 나가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기다 내가 무슨 문서를 펴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사인해주는 작업인데 정말 그때 내가 느낌이 꼭 흔들린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 순간에 이런 내용이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게는 이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남을 만큼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도대체 그 기반이 어디였냔 말이에요. 이게 신들린 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사고의 과정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 배경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네. 그러면서 이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 제 삶인가를 경험하게 된 거죠. 30세 이후 스토리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되는 건 인생 설계서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설계를 중간에 여기서 설정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원래 18세부터 인생 설계서를 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A4 용지에다가 그냥 간략하게 썼던 것이 발전해서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보시면 이렇게 발전을 했죠. 예, 이게 좋은 송존인데 이게 제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원래 이제 송명현이었는데 송조은님이라고 쓰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인류를 평화를 위한 꿈에서 97년부터 컴퓨터로 옮겨진 겁니다. 97년 이전에는 전부 노트에다가 썼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컴퓨터로 옮겨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정보를 수정해 가죠. 그러면서 2002년에 세운 평생계획서가 지금 계속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때 세운 계획이 큰 그림이 그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한 내용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법을 먼저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는 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조은의 평생계획에서 97년판이죠. 목적, 목표 및 방침. 네, 이때 책이 꼭 나오잖아요, 이게. 네.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해 지식을 체계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생각했던 게 지금 삶으로 계속 지금 구현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때 당시에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예, 성경 연구를 꾸준히 했고, 설교 성경 연구하고, 용돈 잘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등등. 제 소원이 요겁니다. 자비를 행하는 사람. 이게 이제 제 가장 큰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나면, 어떤 경우든 그 사람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하려고 하고, 행여라도 남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이런 걸 할까를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는 걸로 거의 10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지도자 양성. 이게 이제 인재 양성이죠. 이게 지금 세 개의 일을 거의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사명 선언서가 나오고, 예, 삶의 지침, 시대적 사명, 구체적인 사업들. 예.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뒤로 가서 커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99년에 조금 더 구체화가 됩니다. 비전. 핵심은 뭐냐면 평화롭게 사는 인류의 평화. 구성 요소를 5가지로 짜고 구성 요소별로 비전을 짭니다. 종교 간의 평화가 제 1번입니다. 하도 싸우니까. 그 다음에 인재 양성 대중화, 세계 정치 연합화, 공정한 분배, 평화 지향 문화. 재혼은 500년. 아주 500년 살 생각을 이때는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한 2000년 중반 들어서면서 500년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장수 문화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죠. 재능 그리고 재정 영역별로 이제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렇게 세부적인 요소들. 용 많이 했죠 그때. 이제 앞에 부분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배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내용 자체가 이 목적을 달성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재원과 시간들과 함께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인재 양성 관련해서 알아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독서학, 영재, 인재교육 이거 하면서 이제 인재 양성 전문가가 된 거죠. 그리고 공동체 연구하면서 사회학, 행정학, 법학, 정치학 등등을 다 수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 신학, 철학 등을 역사학 등을 전부 섭렵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평생계획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아무튼 이것이 제 삶에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현재 러닝랜드 그룹이라는 이 그룹은 현재 이거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하나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 인생을 한번 쭉 검토해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사는구나. 계획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인생의 설계서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생 설계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제 30세까지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면 이제 30세부터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큰 스토리가 크게 4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서 스토리입니다. 이전까지 30세 이전까지 독서는 어떤 계획적 독서라기보다는 그냥 눈에 다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형 독서였죠. 고전이 눈에 보였으니까 그냥 읽은 거지 계획을 세워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30세부터는 상당히 계획적 독서로 들어갑니다. 먼저 개인 독서 계획서 같은 경우는 전부 독서 계획서를 짜가지고 그 계획서대로 책을 읽어 나갔죠.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거는요, 한 달에 8권이었어요. 한 달에 8권을 읽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월 8권.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전략, 방법이죠. 방법은 일단 그 2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정도 경태, 하나는
다독 형태. 그래서 정독은 주로 한 권을 완전히 내 몸속에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덮어놓고 내가 그 책 한 권을 누구 앞에서든지 말할 수 있도록.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내용을 완전 소화해서 소화 후 설명 가능하게. 이게 제 목표였어요. 지금도 그 이원설 박사의 그 역사 발전에 관한 책은 지금도 내용을 거의 다 기억을 합니다. 말도 지금 바로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독 형태인데, 한 주제를 주제 선택 후 내용을 종합 이해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독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이거는 독서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건 독서 목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서 그러니까 운영 전략이죠. 이게 이제 독서 모임 활용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와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돼. 그래서 내가 항상 독서 모임 리더가 돼가지고 모임을 만드는 거야. 네. 그러고 나서 모임을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 되고, 책 읽고 와야 되고, 안 읽으면 벌금을 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조직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읽어도. 네. 그러니까 꾸준히 읽게 된 거죠. 네. 거의 그러니까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독서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독서하면서 그때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목회자였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요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한 편 한 편 설교를 다 썼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트리키 인지기술에서 가르치는 거의 50%의 내용이 이 설교에서 개발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비전에 대한 내용이, 공동체에 관한 내용, 친절에 관한 내용, 대화에 관한 내용, 그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일에 희망이 있다. 일을 하게 하는 방법, 감정을 다루는 법. 여기 있죠? 감정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 감정에서 자유에 이르는 길, 정신세계 완성하는 길. 그죠? 전부 이런 주제들입니다. 주제 자체가 대부분 다가 그 역량개발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때 썼던 글들이 지금 저의 이 트리키 교육의 핵심 원리가 되어 있죠. 실제 내용이 되어 있고.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활용했던 겁니다. 설교 과정은 10년 설교를 전부 원고로 썼으니까 지금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예. 보통 이제 목회자들끼리 통하는 말이 10년간 원고를 쓰면 도 같은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남겼고, 또한 그 효과를 얻게 됐죠. 그래서 그 효과로는 사회적 강사로서의 역할과 기독교적 가치 형성, 현재 시스템의 원천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편 설교를 하는데 작게는 수십 권에서 수십 권을 읽어야 되죠. 그러면서 독서와 연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책을 제일 많이 읽게 된 건 이때 일이었습니다. 꿈의 학교 5년간, DK 스쿨 3년간, 코칭 연구 2년, 영어 연구 1년 정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의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모두 다 책을 읽었죠. 예, 그래서 연구 내용을 보면 이게 그 당시 읽은 책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관을 하나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감상문 쓰기도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하나의 감상문 쓰기를 책을 수십 권 읽고 나면 이렇게 사용 가능한 강의 안과 그 다음에 분석 솔루션, 그리고 감상문을 쓰는 전략과 기술들을 개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실제 연습 과정까지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독서 감상문 포맷까지. 자, 포맷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서 이쪽에다 아무데나 앉아 놓고 네, 이게 나오죠. 이게 한 폴더에서만 나온 내용입니다. 누르면 감사문 서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서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걸 다 개발을 해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서식이 보통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예제도 다 개발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제를 전부 개발하죠. 이런 솔루션이 몇 개가 됐느냐?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게 다 솔루션입니다. 하나하나가. 감성 개발, 강의 개발, 건강 개발, 글 분석 개발, 기획 개발, 깨달음 개발.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솔루션들이에요. 이런 얼마나 책을 많이 받겠습니까? 이거 하나 연구하는데 아무튼 책이 작게는 20권, 많게는 100여 권이니까 제가 제 손으로 산 책만 도서관이 됐다니까요. 그 이사 나오면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다 나눠주고 나온 게 책이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자. 제 생각이 40대에 바뀌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왜냐면 지금 내가 걸었던 이걸 누가 똑같이 걸겠냐고 일부러. 각자의 삶이 존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기반을 만약 30%에서 40%를 줬다면 나머지 60에서 70은 자기가 삶을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시대에 맞는 걸로. 나와 똑같이 갈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재상을 좀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배경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겁없이 덤벼든 거예요. 꿈의 학교 설립했을 때 제가 학교를 운영해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학교를 전혀 해본 적도 없고 학교를 가까이 한 적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학교를 설립한다면 정말 어불성설이지만 일단 도전하고 도전해놓고 부딪혀놓고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 책 읽기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을 읽어나가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을 다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 설계서와 독서 스토리 그리고 이 독서 스토리 안에 지금 이러한 형태의 독서를 하게 된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30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 경영을 해왔죠. 94년부터 독서문화운동본부 설립해서 교회 설립하고 66년 독서당 해서 이때 히트를 쳤습니다. 그때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을 전부 풀면서로 만들고 책을 질문으로 다 바꾼 다음에 그 질문서를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배포를 해가지고 하나의 독서당이라는 프랜차이즈 형태가 된 거죠. 그때는 사업체형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쓰고 싶은 사람 가져가라 라는 식의 프랜차이즈 형태였죠. 지금도 이걸 쓰고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꿈의 학교 설립하고 2002년에 커뮤니티하고 꿈의 학습 혁명 저술 3년에 사단법인 아가피아 주식회사 드림교육 5년에 학습 코칭 개발하고 2006년에 이지영어 주식회사를 개발합니다. 이때 이제 영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미러클 잉글리시라는 정말 그 획기적인 오늘 여러분이 저와 만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가 제일 가까운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개발하면서 얻은 그 노하우를 그대로 한글로 옮긴 게 지금 트리키 인지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었죠. 물론 제 영어를 3개월 만에 뚫어준 효과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전문 영어 전문가들이 모여서 배우고 돈이 5억이나 투자가 들어온 것도 제가 그냥 투자를 해달라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한 게 5억이 됐으니까 좀 굉장한 효과였죠. 그리고 7년에 학습 코칭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연구소 주 아이러닝이 설립이 돼서 여기도 5억이 투자돼서 학습 코칭 시스템을 다 개발합니다. 이건 또 어떤 회장분이 투입을 해가지고
한 2년에 걸쳐서 학습 코칭 시스템을 개발하죠. 그 다음에 2009년에 홈페이지북이 설립이 되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북 사이트가 지금 4, 5년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11년에 국서원 사단법인 트리키 교육 OPB 코리아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고 현재 출판사까지 해서 러닝랜드 그룹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12년에 학습기술과 대학원이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12년에 다시 13년에 트리키 인지 코칭학이라는 말로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15년에 13년에 설정되는 이걸로 해서 이제 정식으로 하고 15년부터 정식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 졸업장이 세팅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도 이제 속성과정 공부하다가 석사과정 졸업장을 받고 싶으신 분은 중간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에 경영이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구 스토리는 90년까지 독서에 대한 연구를 했고 92년까지 강연용 글쓰기, 독서당 프로그램, 꿈의학교 교육과정 설계하고 2002년에 2년부터 2년까지 요것들이 전부 개발이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들이죠. 네. 전부 이거는 솔루션이 다 있습니다. 이거 하나 들어가면 이 초청 토론이 뭐고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죠. 이게 다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가지고 사업으로 바뀐 거죠. 이게 8년까지 이런 것이 연구되고 여기에 이제 요게 제 삶에 상당히 중요한 실패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가 여기 가면 그 고통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고통 스토리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외환위기 다가왔을 때 그 전에 한 1년 전에 제가 외환 시스템에 손을 댔는데 제가 뭐 금융권에 손을 댈 이유는 없죠. 근데 뭐가 관심이 갔었냐면 이 해외에서 개발된 이 주식 거래하는 자동 로봇이 있어요. 외환 거래하는 로봇이 있다. FX. 그 로봇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가슴을 끄는 거야, 얘가. 저도 관심 있는데. 얘를 보는 순간, 너무 신기하고, 이 알고리즘 로직이, 내 스타일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손을 딱 댄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외환 로봇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오신 분이 이걸 완전히 자기 노하우로 가지고, 안 푸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야. 2007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영어로 된 것들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6개월 만에 외국에서 개발된 로봇을 하나 샀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제가 로직을 분석한 다음에 한국형으로 바꿨죠. 그게 하나당 4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국내에서. 우리나라 최초였어요. 공식 상품으로서는. 그래가지고 약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연구하고 우리나라 외환 로봇의 대부가 됐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외환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1년짜리가 다 10년씩 되는 막 거물들을 앞에 놓고. 왜냐면 로봇은 제가 처음이니까. 그걸 전부 외국에서 자료를 수입해서 번역, 대충 읽는 번역을 하고, 그때 영어 했던 게 그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 로봇을 사가지고 좀 해킹을 했어요. 해킹을 해가지고 속에 있는 알고리즘을 전부 해독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국내용으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흔히 그 돈방석이 앓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룻밤 자고 나면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요. 그냥. 하룻밤에. 우리 어땠냐면 그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5천만 원 놓고 그 다음 달에 1억을 가져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무슨 그런 세계 같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거든요. 그 투자하신 분들이 내가 이제 개발한 로봇을 가지고 투자해 모이면 야, 이번 주에 누가 수익 제일 많이 냈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부표에서 쏘는 겁니다. 매주 부표에서 먹고 마시고, 뭐 집 사고, 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수익이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그 세계에서 그 유명한 외환위기, 세계 모든 그 외환 관련 회사들이 그냥 다 줄줄이 문을 닫던 그때 저도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그냥
전 재산을 다. 그래도 제가 목회자니까 저는 이거를 개발을 했으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 좀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닌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손해본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있는 자금 없는 집까지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냥 딱 동전 한 푼 없는 제로 상태. 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완전히. 왜냐면 제 양심상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제로 상태. 이제 더 이상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네, 아무도. 법적으로도 몇 사람 고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검찰에서 조사를 다 해보더니 당신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해놓고 안 된다고 해서 고발한 건 또 뭐냐. 그리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초기에 수익을 냈더만 다 기록이 초기에 수익이 다 나왔어. 근데 뒤로 가서 이제 외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와서 넘어진 거지 그게 무슨 일부러 그런 거냐. 의도적인 사기가 아니잖냐. 이래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고 법적인 것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그냥 문제는 없어졌죠. 근데 제 마음으로는 늘 죄송하죠. 저를 믿고 한 건데 지금도 늘 마음에 부채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인생에 아주 큰 실패를 한번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미러클 영어 연구에 한 5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라서 사업을 한다고 시스템을 만들다가 다른 건 제가 모르겠는데 웹을 제가 모르거든요. 이 프로그램 하는 거를. 그걸 몰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손실을 좀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큰 손실은 아니요. 그냥 투자금 자체만 날리고 1년 만에 그냥 5억 날리고 지금 현재 그 기술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 유명한 두 가지 실패 스토리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죠. 학교도 지금 성공해서 그 서산에 좀 어마어마한 큰 학교가 돼 있지. 결과도 좋죠. 아가피아도 다 성공적으로 해서 나왔죠. 10억 또 아가피아 시스템에서 드림교육이라고 해서 개발해서 또 10억 투자를 받았죠. 교부하고 딜을 했죠. 뭐 나머지는 대다수 성공했는데 요거하고 요 두 개가 제 인생에 큰 실패 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연구 방향은 현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앞으로 연구 방향은 학습 기술을 좀 더 연구하고 건강기술, 에너지 연구, 식량 연구, 나노 기술, 의식 개발 연구, 울령 개발 연구들을 추가로 더 이제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고통 스토리라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투자 실패하고 외환 투자 실패가 있었습니다. 뭐 그 과거 스토리가 또 많이 있겠죠. 어쨌든 이런 과정이 제 20년간의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 참 열심히 살았죠. 아마 이렇게 살기 참 힘들 거예요. 왜냐면 거의 개발한 것만 해도 보통 사람의 뭐 10배, 20배 이상의 내용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남이 시켜서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죠. 좋아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재 양성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제 1번이 하고 싶은 일이야. 하고 싶은 일을 첫 번째 출발점으로 놔야 되더라고요. 두 번째 출발점은 뭐냐면 올바른 길이야. 올바른 길. 이걸 다른 말로는 구성 요소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그 올바른 길을 세팅하기 어려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든 간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하고 싶은 일로서 올바른 방향, 즉 올바른 이 플로우가 있어야 돼요. 이걸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밥 짓는 매뉴얼 지금 주면 밥 잘 짓나요? 잘 못하죠. 근데 매뉴얼 정확하게 주면 따라서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있고 이 좋아하는 일이 매뉴얼만 정확하다면 됩니다. 근데 이 매뉴얼을 자기 선에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앞에 미래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동안 모르지. 근데 이런 매뉴얼을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서 한다면 돼요. 자, 김연아가 오쇼 코치 만나서 된 거거든요. 오쇼 코치는 뭘 알아요? 어떻게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손 하나의 각도까지 다 점검해가지고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회 현장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코치, 최고의 고수를 만나야 돼, 인생에서. 전 처음에 정말 젊었을 때 그걸 잘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알아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야 할 매뉴얼을 네가 만들든지 아니면 고수를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보통 사람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매뉴얼을 만들든지 고수를 만나든지. 고수를 만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작게는 5년에서 많게는 20년씩 걸려요. 왜요? 몇 번 실패해 봐야 되거든. 예, 많은 실패를 해봐야 이게 수정된 매뉴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뉴얼 만들어서 해보려고 그러면 나이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매뉴얼이 만들어진 사람은요, 직업이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비전 선포자로 바뀝니다. 얘들아, 이렇게 해라. 이제 자기는 이제 못해. 시간이 없어. 20, 30년 실패하고 나서 이제 매뉴얼을 완성해놓고 나서 그걸 준비하려고 인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후배들한테 가서, 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스승을 만나면 거기 밑에 있는 제자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매뉴얼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진짜 인생이란 게 어렵습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청년 올리온 스쿨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해온 과정을 보면 제가 만든 이 매뉴얼이 나름 이제 구성 요소가 됐죠. 그 다음에 제 자신도 그 과정을 통해서 길러진 역량들을 보건대 이제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걸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20년 단축키라는 말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20년을 그러면 사실 20년이 아니죠. 예, 사실 한 40년가량 제가 했던 모든 걸 다 한다. 그렇지만 제가 제대로 한 걸 본다면 30세 이후부터 좀 플랜화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누구라도 걸었던 그 길이기도 하지만 제 삶에서 독특했던 건 30세까지의 10년 동안을 월급 받고 혼자서 공부했던 거. 이거는 운명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을 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일을 못 하거든요. 개인의 일을 못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자니 또 개인의 일을 하려고 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이 두 가지 갈등을 못 풉니다. 유대인들은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놨죠. 어렸을 때부터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돈이 없으면 네가 벌어서 해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돈은 벌어라 이 뜻이거든요. 솔직히 부모로서 자녀들이 돈 안 벌고 10년 있으면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아요. 예, 본인도 못 견디고. 근데 새로운 일을, 뜻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나 찾으려면요, 최소한 10년을 그 일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30세까지 다행히 내가 있는 곳에서 급여는 줬으니까 훨씬 좋은 조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30세 이후로부터는 이제 와이프가 좀 도와줬어요. 공무원이었으니까 뭐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아, 이 친구가 35살쯤 됐는데, 아, 나도 공부한다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어이, 진짜. 왜냐면 이제 쟤는 공부하고 본인은 안 하니까 막 이 격차가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한다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30 중반 넘어서 그만둬버렸어.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알바 해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만약에 중단하고 업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업을 선택했더라면 이제 이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알바를 해가면서, 사실 그때 알바하기가 쉽지 않죠.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이 넘어섰는데 알바하기 포지션이 목사고 어떻게 알바를 해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알바 형태의 일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진정한 수입이 생기기 전까지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현장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20년간의 이 단축키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20년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씁니다. 학습 코칭 시스템,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요. 학습 기술 시스템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원에 3가지 해서 이렇게 2개 묶여서 대학원 2년짜리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온 시스템이죠. 이제 우리 현재 진행되는 모든 사업이 다 올리온으로 연결되는데, 사업 내용 전체 지난주에 봤었죠. 사업 내용 한 20여 개 가까운 사업들이 전부 이 올리온 양성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거기에 개별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연구 결과를 어떻게 2년 안에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원리를 제공한다면 크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무질서로 했죠. 질서가 약했죠. 왜냐하면 지금 와서 이제 질서를 잡은 거지, 그때 실제 할 때는 뭐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 계획은 세웠지만 지금의 이 상태에서 전체를 보는 시각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제 삶은 무질서적 측면이 강한데, 이제 여러분 배우시는 분은 질서적으로 가게 되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과정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도 이제 전부 질서 있게 만들어진 커리큘럼상의 형태로 가야 됩니다. 저는 순환론적 성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성장했죠.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왜? 순차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반복 없는. 그 다음에 시스템을 통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학위형 시스템, 직업형 시스템, 그 다음에 개발형 시스템,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이것을 만들기까지 과정은 시간이 10배나 걸리지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훨씬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어젯밤인가 어제 대학원 수업에서 영상 한 편을 분석했는데, 우리 교육생 가운데 한 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딱 재화였어요. 그분 지금 현재 약 한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7, 8개월 만에 벌써 내가 만든 게 재화로 바뀔 수 있는 수준이 돼 있는 거죠. 얼마나 빠른 거예요. 2년도 걸리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제는 2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근데 최근에 하다 보니까 2년보다 더 빠른 한 달 만에도 가능한 경우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2년 해결 솔루션을 보면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수행해야 됩니다. 매일 과제. 기술적인 수행해야 됩니다. 절차와 방법이 꼭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쇼 코치가 연화를 지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도구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적절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도구 못 다루시는 분은 우리 조직 안에서도 도구를 잘 못 다뤄가지고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능력은 뛰어난데 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도구 못 다루면, 컴퓨터 못 다루면 지금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거와 비슷해요. 평가적 수행이죠. 즉시 교정의 원리입니다. 틀린 건 바로 교정해서 가면 2년 안에 해결이 가능한 솔루션이 나온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 달 만에 가능한 경우도 봤습니다. 이 인지기술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니까 정말 아주 빠른 속도로 2년짜리를 다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핵심 기술을 한 달 만에 그림을 그려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이용 가능한 설정까지 나오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올연으로서의 역량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건 핵심 기술입니다. 이 핵심 기술에 관해서는 한 달 안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우리 이영주 실장님 같은 경우도 여기 와가지고 영상만 가지고 3개월을 혼자서 우리 데이터를 다 쓸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처럼 이제 전 각 지역 전국 어디든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양반은 사실은 아까 제가 아가피아 때 15년 전, 20년 전에 광주에서 아가피아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때 와서 강사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걸 배웠어. 그리고 10여 년간 이제 서로 몰랐죠. 그때는 저는 그분이 있었는지 몰랐죠. 기억이 안 나지. 그때는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보다 더 지금과 같은 그 정도 규모인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만나서 다시 이거를 세팅해가지고 현재 같이 저희 스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시스템 안에서 올리원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진표 강사님도, 저기는 이제 대학 1학년 때 나를 만나가지고 4년간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걸 같이 공부하고, 여기 들어오자마자 1년 만에 지금 현재 우리 내부의 모든 시스템들을 다 관장하고 교육 과정, 강사, 기획 다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정도면 대단한 인재죠. 1년 만에 이제 30 갓 넘었는데, 이런 정도 역량들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이제 곳곳에서 지난번에 한 학기 한 선생님은, 김동민 선생님은 인천에서 원동엄 박사님의 5차원 학습법을 가르치는 강사였거든요. 이걸 딱 배우더니 여기서 한 학기 하더니 지금은
우리 강사로서 오찬호 학습 선생들을 자기가 가르쳐요. 우리하고 뭐 따로 얘기한 것도 없이 그냥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권하기로는 2년 동안, 아니면 이제 속성 전문가는 1년간 그냥 몰입해서 영상 과정을 이용해서 1년 동안에 다 끝내는 거거든요. 물론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점검해 보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이것만 가지고 매일 중학 초중고생처럼 공부를 한다. 그럼 진짜 3개월이면 역량 자체가 눈에 띄게 완전히 달라지는. 예. 여기서 달라진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저희를 놀라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영상 설계 윤덕병 보십시오. 이건 정말 표가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한 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의 내용을 50분짜리를 듣고 정리한 다음에 그걸 체계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대부분 어제 제출한 사람들이 제품이 안 돼. 제품이 딱 내려오면 이걸 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누가 돈으로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이건 정말 돈으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영상 개요입니다. 50분짜리 영상을 듣고 다 들었어요. 그때 다 듣고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사실 설계에서 제일 먼저 1차 정보 수집, 영상을 보면서 설계한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이것도 잘한 거예요. 봐요. 다른 분 거 한번 봐볼게요. 이분 거 한번 보면 1차 설계, 그러니까 영상을 딱 보면서 데이터를 막 들으면서 보면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분 거를 보시면 이게 1차 설계입니다.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 이게 1차 설계입니다. 다 펼치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없죠. 지금 뭔가 막 들으면서 막 적으니까 이렇게 막 적기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죠. 질서가 없잖아요, 별로. 예. 이거를 가지고 이제 2차 설계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여기 이분이 한 거는 1차 정보가 이 정도까지 나왔죠. 1차가. 예. 상당히 잘 나왔죠. 근데 이제 2차에 가면 요거는 이제 다시 재정리하는 거죠. 예. 자, 이제 2차 정보 설계입니다. 모양이 잡히죠. 왜 어려운가? 어떻게 가능한가? 미래는 어떠한가? 다시 펼치면, 예. 펼치면 이렇게 쫙쫙 이제 펼쳐집니다. 이렇게. 그죠? 다시 인공지능 어떻게 가능한가? 펼치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패턴 설계로 이제 최종 설계입니다. 이게 이제 돈이죠. 돈이 될 만한가? 이걸 보고 돈을 지불하고 사고 싶은가? 이 말이죠. 이 세 가지로서 패턴이 잡히고 여기서 이제 펼치면 이렇게 쫙쫙 나와. 아주 잘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정보를, 쏟아지는 정보를 정말 정리를 함으로써 솔루션으로 또는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역량이에요. 창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올륜이란 뭐냐? 첫째, 인류가 남겨놓은 어떤 정보를,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거를 체계화시킨다. 이게 설계입니다. 지금 우리 공부는 설계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남이 설계해낸 내용을 암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라는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다시 내가 설계하는 거죠. 설계가 되면 그때 뭐가 보이느냐? 문제가 보여요. 자, 여러분 그 유명한 화학 원소들을 정리한 걸 뭐라고 그러죠? 원소 주기율표. 원소 주기율표에 를 만드는 사람이 이름 몰라도 돼요. 예? 파라데인가 그러죠? 패러데이는 전기적이고, 예, 그거고, 아무튼 이름 몰라서요. 학생들이 모르면 그 시험에 반영되지만 우리는 괜찮아. 아무튼 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발견한 원소를 원소 번호대로 숫자만 배열해서 놔본 거죠. 예. 그래 보니까 중간에 빠진 게 있었잖아요. 빠진 숫자들을 이 세상에 원소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설계를 하고 나면요, 설계도에 빠진 부분이 생기고 아래가 없는 부분이 생기고 잘못된 부분이 보여요. 이걸 보고 문제 인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인식된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박사학위 논문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설계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정보의 체계적 능력이다. 두 번째, 설계된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인식해서 해결하는 걸 문제 해결 능력이라. 이거를 창조 능력. 이거를 정보 수집과 설계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개를 가졌을 때 뭐라고 불러요? 올리원이라고 불러요. 만약 창조 능력만 가진 사람은요, 문제를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보를 체계화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만 창조하게 돼요. 설계 능력만 가진 사람은 체계화는 가졌지만 문제인식과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배우기만 하고 창조가 나오지 않게 되죠. 이 두 가지를 통합한 개념이 바로 여기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해왔던 이 스토리들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주는 내용이 바로 현재 트리키 인지 코칭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배운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네, 이런 자신감이 이 안에서 형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해봤고요. 네, 오늘 그 이야기 들으시면서 하나의 삶의 스토리잖아요. 이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에 아이디어, 힌트 또는 통찰, 이거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거를 잠시 스카이프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여기다가요, 어떻게 하냐면 1, 후기 작성해서 먼저 1. 발견사항, 그 다음에 2. 적용사항, 3. 그냥 개인 소감. 이렇게 해보십시오. 발견사항은 주로 새롭게 알게 된 거. 적용사항은 나에게, 적용 알겠죠? 나에게 나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적용 계획, 개인 적용 계획, 그 다음에 개인 소감은 자유롭게. 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여기 스카이프에다가 1 발견사항 하고 여기다가 작은 1번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발견이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해서 발견사항, 예를 들어서 계획의 중요성 발견. 그럼 여기다가 설명을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예, 여기 칠 때요, 여기서 이 줄바꾸기를 안 하면 그냥 바로 제출이 돼버려요. 예, 바로 제출이 돼버리죠. 그럼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제출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렇게 편집을 들어가서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줄바꾸게 됩니다. 시프트 엔터를 치면 그렇게 해서 다 쓴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한번 전부 뒤집어 엎으면서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